진짜 오랜만에 산에 왔습니다. 선자령에 왔어요. 그동안 이석증이 너무 심해서 거의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못한 것 같아요. 침대에서 일어나다가 넘어져서 팔 찢어지기도 하고, 또 며칠 전에는 너무 심해져서 약을 먹었더니, 제가 원래 약을 잘 안 먹거든요. 18시간 동안 깨지도 않고 잤었어요. 너무 어지러워서 밥도 못 먹고 그랬었는데 계속 갇혀 있다 보니까 정신이 미칠 것 같아서, 게다가 이번 주에 제 생일이거든요. 제 생일도 이렇게 보내긴 너무 아까워서 어찌됐든 나왔어요. 맘 같아서는 진짜 엄청 아찔한 막 팔봉산, 그런 암릉 있는 그런 산에 가고 싶었는데 그러다가 진짜 죽겠죠. 그래서 선자령은 옛날에 한번 제가 등산으로 왔었어요. 작년 초였나? 그땐 눈이 막 1m 넘게 쌓여있고 그랬었는데 특별히 어려운 코스가 아니었거든요. 위험한 구간도 없었고,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선자령이 제가 여기 와서 처음으로 백패킹이라는 걸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된 계기를 만들어준 그런 산이에요. 제가 왔었을 때는 백패킹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가 백패킹 명소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겨울에 눈 쌓이면 또 와볼 거니까 여름에는 또 어떨지 하고 와봤습니다. 여기가 여름엔 되게 시원하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에서는 집 안에만 있어도 계속 땀나고 30몇 도 그랬는데, 지금 여기는, 여기가 지금 현재 기온이 22도라고 나오네요. 물론 오늘 비도 조금씩 오고 습해서 엄청 시원하다는 아닌데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살만한 것 같아요. 저는 국사성황사 주차장을 이용했고요. 그 주차장 맞은편에 나무 데크로 된 계단이 있어서 거기 끝까지 올라와서 왼쪽으로 꺾으면 지금 이런 길이 나와요. 이 길 따라서 쭉 올라가면 특별히 급경사 없이 무난하게 도착할 것 같아요. 1시간 정도?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이런 갈림길이 나와요. 선자령 쪽으로. 이 숲길로 들어가면 돼요. 와, 이 안개 보이시나요? 오늘 안개가 진짜 장난 아니에요. 저번에 왔을 땐 눈이 여기 1m 이상 쌓여 있어서 막 이런 나뭇가지에 머리 맞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은 안개가, 원래 보통은 대관령 휴게소에 주차를 하고 올라오시거든요. 그러면 여기 입구까지 거의 한 2km 정도를 올라와야 돼요. 근데 국사성황사라고 찍고 거기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한 1.5km 정도를 아낄 수가 있어요. 근데 국사성황사에는 주차장이 좁아서 주말이나 그럴 때는 아마 꽉 찰 것 같아요. 야, 진짜 미쳤다. 예전에 고대산이랑 옥산에서 봤던 그런 안개다. 이 선자령 저렇게 일렬로 나열해 있는 저 나무들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겨울에 눈 쌓였을 때도 진짜 신비로운 분위기였거든요. 여기가 코스가 진짜 쉬워요. 어려운 구간 진짜 한 번도 없었고요. 그래서 백패킹 입문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오시기에도 괜찮은 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될 게, 여기가 바람이 장난 아니게 세거든요. 똥바람이라고 하죠. 어떨 때는 일기예보 어플 보면 초속 60m까지도 올라가더라고요. 바람 속도가. 선자령 영상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막 텐트 무너지고 그런 영상들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바람의 대비를 철저히 하실 수 있는 부분만, 아니면 일기예보를 확실히 체크하셔서 바람이 없는 날. 오늘 확인했을 때는 바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제가 봤거든요. 오늘 제 새 텐트 엑스돔도 한번 테스트 해볼 겸해서 너무 심하지 않은 날 골라서 왔어요. 아마 오늘 비 소식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안 올 것 같긴 한데, 아까 주차장에도 차가 한 7대 정도 있던 걸 보니까 왔을 수도 있고, 왜냐면 어제까지 바람이 진짜 심했거든요. 선자령은 텐트 칠 곳이 진짜 많으니까 사람 많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작년에 여기 왔을 때는 진짜 저 체력 너무 좋았었는데 막 산 뛰어다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걷는 법조차 까먹었어요. 그래서 오늘 최대한 체력 아껴가면서 하려고요. 아마 오늘 이거 올랐다고 근육 알배기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최대한 다치지 않게 안전하게. 보면 갈림길이 나오는데, 선자령에도 갈림길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결국에 다 합류하게 돼 있어요. 이쪽으로 올라가셔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이 길로. 무슨 안개로 꾸민 정원 같지 않아요? 너무 예쁘다. 이건 거의 제가 옥산에서 봤던 그 정도 수준의 안개예요. 지금 등산 시작한 지 30 몇 분 지났는데, 진짜 여기 오시면 가성비 좋게 옥산의 안개와 비슷한 급의 안개를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비가 조금씩 많이 오네요. 이제 풍경이 좀 트이기 시작하고 이상한 기계음 같은 게 시끄럽게 들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거의 정상 다 온 거예요. 원래는 여기가 탁 트여 있어서 그 풍력 발전기가 다 보이거든요. 오늘 아무것도 안 보이네. 소리만 들려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세상에, 안개가 이렇게 짙을 줄 몰랐네요. 물론 여기가 정상은 아닌데 여기서 되게 완만한 언덕들이 있고 거기서 살짝 올라가는 비탈길이 나오거든요. 거기 올라가야지 정상인데 오늘은 정상까지 안 갈 거고요. 그 완만한 언덕들에 텐트 칠 때가 진짜 많아요. 제가 원래 여기가 엄청 넓게 뻥 뚫려 있어서 풍력 발전기가 막 몇십 대가 있고 보면 돈키호테 된 느낌 받을 수 있는데 오늘은 소리만 들리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저거 텐트인가? 텐트 치고 있는 사람이 있네요. 일단 아무것도 안 보여서 어디에 오 깜짝이야. 저거 보세요. 보이시나요? 이거 찍히려나? 엄청 멋있죠? 저게 풍력 발전기예요. 저런 기가 여기 몇십 대가 있어요. 일단 과거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여기서 좀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뭐야. 역시 쓰레기. 선재령이 백패킹으로 유명한 만큼 쓰레기가 많기로 또 유명하거든요. 뉴스에 나온 적도 있고 그래요. 진짜 가져가기 싫다. 이거 봐요. 여기 또 있네. 휴지야. 똥 닦은 거 어떡하지? 등산할 때마다 쓰레기가 보여서 죽게 되면 그때마다 영상으로 좀 남기려고 하고 있어요. 제 지난 영상들 보시면 한 번씩은 꼭 그렇게 영상으로 남겼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제가 무슨 착한 사람이라서도 아니고 착한 척 하려는 것도 아니고 사실 저 쓰레기 보고 지나칠 때 되게 많아요. 제 형편에 맞게 줍는 거지 쓰레기 줍는 거 자체가 제 목적이 아니니까. 근데 여기 텐트가 진짜 많네요. 일단 텐트 칠 곳을 먼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여기 텐트가 벌써 엄청나게 많아요. 텐트 치기 전에 제가 인스타에서 어떤 사람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봤는데 그게 되게 공감이 많이 갔어요. 그 사람이 일부러 쓰레기를 줍는 거를 영상을 찍어서 올리겠다고 선언을 하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자기랑 동참하길 원하는 사람들은 뭐 매일 아니더라도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 그렇게라도 쓰레기를 줍는 거를 올려달라고 뭐 자기 팔로워 몇 명마다 몇 개를 줍겠다 막 그런 공약도 하고. 근데 그 이유가 뭐 자기가 이렇게 쓰레기를 주워가지고 대한민국이 깨끗해진다 뭐 그런 거는 기대하지도 않는데요. 근데 대신에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쓰레기 줍는 영상을 보고 쓰레기를 버리는 거에 대한 불편한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게 목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설득력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쓰레기 줍는다고 뭐가 그렇게 크게 달라지겠어요? 안 버리는 문화가 더 중요한 거지. 사람들이 버리면 이거는 몰상식한 짓이다 막 그런 식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 내가 하나하나 줍는 것보다 더 많은 쓰레기들이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프로젝트에 뭐 공식적으로 동참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영상으로 조금씩 남기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와중에 여기 괜찮네요. 텐트 예쁘다. 근데 맨날 2인용 텐트만 쓰다가 1.5인용 쓰니까 조금 좁게 느껴지긴 하네요. 근데 이 텐트가 확실히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여태까지 써본 다른 브랜드 텐트랑은 조금 달라요. 이게 뭐냐? 원래 제가 계속 써왔던 그 C2 서밋 같은 텐트는 뭔가 진짜 웰메이드거든요. 내가 더 이상 DIY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텐트는 지금 이게 순정 그대로가 아니에요. 제가 또 나름 몇 가지를 덧붙이고 수정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조금 편해진 거예요. 그 가이라인도 이 텐트는 제공이 안 돼서 제가 지금은 바람이 많이 안 불어서 사실 설치를 안 했지만 가이라인도 제가 직접 다 제작했어요. 집에서. 나중에 리뷰할 때 아주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아무튼 이 텐트는 순정 상태 그대로는 못 쓸 것 같아요. 뭐 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석증에 대해서 아세요? 뭐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 귀 안에 있는 어떤 균형을 유지하는 아주 미세한 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개가 원래 위치에서 벗어나서 균형 감각을 상실하게 되는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 걸리기 시작하면 때때로 재발을 되게 쉽게 하게 된대요.
이번이 제 인생의 한 3번째 이석증인데, 제가 처음에 이석증 걸렸을 때가 언제였지? 2014년이었나? 그러니까 거의 한 10몇 년 전에 제가 대학원생이었을 때인데, 대학원에 연기과에 진학을 했어요. 그래서 연기과에서 처음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받기 시작했는데 저한테 부족한 게 뭔지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1학년 마치고였나? 제가 휴학을 했어요. 배우로서 막 몸을 쓰고 막 그런 거에 흥미가 생겼는데 내가 너무 그쪽에 부족하다 보니까 휴학을 해서 아예 막 그냥 발레 학원 같은 데 다니고, 그러다가 무용단을 소개받아서 거기에 뭐 단원으로 들어갈 실력은 안 되니까 그렇게 하진 못하고, 그 무용단에서 아침마다 진행하는 어떤 트레이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트레이닝을 진짜 거의 매일 갔어요. 몇 달 동안. 근데 그 트레이닝이 진짜 힘들었어요. 한 4시간 정도 진행되는데 거기서는 그냥 쉬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그 플랭크 아시죠? 플랭크 한번 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는 30분이 기본이에요. 아무튼 거기서 그렇게 트레이닝을 받고 그러다가 제가 다닌 학교에 정말 엄청나게 유명한 마이미스트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이 드디어 공연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한테 너무 딱 맞는 기회잖아요. 내가 휴학을 1년 동안 하면서 트레이닝을 한 거를 이제 그 성과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때가 됐다. 그래서 그 오디션을 위해서 엄청 준비했죠. 그러다가 그때도 진짜 많이 다쳤어요. 무리해서 하다가. 결국에는 오디션을 합격을 했고, 뭐 사실 그냥 오디션 본 사람들 다 합격시켜줬어요. 그 교수님이 정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오디션 합격하고 방학 동안 이제 본격적인 연습 들어가기 전에 워크샵처럼 체력 훈련이나 뭐 그런 것들을 시작했는데, 뭐 아크로바틱도 하고 마임도 하고 그러는데, 그 체력 훈련 중에 하나가 자기랑 체격이 비슷한 사람이랑 파트너를 지어서 파트너를 엎은 채로 막 전력 질주해서 몇십 미터를 뛰어서 엎은 채로 바닥에 엎드렸다가 그대로 일어서서 다시 뛰어 돌아오는 막 그런 훈련이 있었거든요. 저랑 파트너가 된 애가 저랑 키는 비슷했는데 몸무게가 한 80kg쯤 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한 72kg였나? 74kg인가 그랬으니까 비슷한 거죠, 그 정도면. 근데 제가 업고 막 뛰고 그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게 90kg였는데 속였더라고요. 그날 그렇게 훈련을 하고 나서 집에 돌아왔는데 갑자기 세상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가만히 있는데 누워있어도 돌고 앉아도 돌고, 걸을 때는 진짜 정말 위험했어요. 막 차도로 저도 모르게 막 몸이 그쪽으로 기울어지니까. 그래서 그때는 병원 치료 받고 금방 회복이 됐는데, 그 이후로 막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다 싶으면 같은 증상이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좀 몇 개가 있어서 한 일주일 정도 잠을 거의 못 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석증이 생기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진짜 세상이 돌았습니다. 근데 이번 건 좀 오래 가네요. 거의 한 달 가까이 돼가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보세요. 이게 흉터만 남았는데 지금 다 나았는데, 그때 진짜 심하게 찢어졌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다가 뭔가 짚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찢어졌어요. 이 이석증이라는 게 등산하는 사람한테는 진짜 무서운 병인 것 같아요. 산에서는 사실 바위나 그런 것들이 어떻게 형성이 돼 있을지 모르니까, 지형이 어떨지 모르니까 바위로 오르거나 할 때 자세가 이렇게 기울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때 만약에 제가 중심을 못 잡으면 넘어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암릉해서 그랬다? 그럼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우울했어요, 한동안. 이제 산은 못 가는 건가? 이게 언제 나을까? 끝나지 않을 것 같이 막 두려울 때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더 무서워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동안 집에 있으면서 구독자가 벌써 400명이 넘었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댓글에 답변 달고 그러면서 되게 많은 위로를 얻었어요. 물리적으로는 되게 세상과 단절되어 있는데 그렇게 댓글에 답변 달고 그럴 때마다 뭔가 좀 연결 통로가 있는 느낌? 되게 좋았습니다. 네, 아침이네요. 밤에 침낭 없었으면 100% 추웠어요. 안개가 많이 겠네요. 보이세요? 머리가 엉망이네. 모닝커피하고 정리하고 정상 갔다가 하산하겠습니다. 일단 정상 한번 들렸다가 내려가려고요.
여기 정상 올라가기 직전에 있는 평지가 제일 명당인 것 같아요. 경사도 거의 없고 텐트들이 다 거기에 몰려 있어요. 이 산길을 조금만 올라오시면 바로 이렇게 정상이라고 뭐가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커다란 정상석만 하나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크냐면 이거 보세요. 진짜 크죠? 제가 본 정상석 중에서 제일 큰 것 같아요. 원래는 정상석 저쪽으로 가면 또 내려가는 길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저기는 계곡길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올라온 길하고 완전 다른 풍경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주차한 국사성황사로 빠지는 길이 지금 막혀 있다는 말을 들어서 저는 저쪽으로 안 가고 왔던 길로 다시 내려가려고요. 작년엔 저쪽 길로 갔었는데 겨울에 진짜 예뻤어요.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계속 뒤돌아보게 되고 뭔가 떠나기가 아쉽네요. 풍경이 너무 예뻐서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번엔 좀 날씨 좀 좋은 날에 와서 의자 펴놓고 풍력 발전기 멍도 때리고 그래야지. 와, 내려가는 길에도 이렇게 풍력 발전기들이랑 저기 문에 깔려 있는 거, 저 구름이 산을 타고 넘어가고 있어요. 네, 선자령. 막 기대했던 밤에 별을 본다든지 엄청 맑은 날씨여서 풍경을 이렇게 즐긴다든지 하진 못했지만 제가 좋아하는 안개 원 없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네, 등산 초보시거나 아니면 백패킹 초보시거나 아니면 여름에 너무 더워서 산을 못 가겠다 싶으신 분들 계시면 여기 한번 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백패킹 하실 거면 바람이 강할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가이라인이랑 팩 여분 넉넉히 챙겨 오셔야 되고, 여름철에 비교적 땀을 덜 흘리면서 스트레스 덜 받으면서 즐길 수 있는 산입니다. 초보자로도 너무 쉽게 오를 수 있고요. 저 한 달 동안 등산도 안 하고 운동도 안 했는데 근육통도 없어요. 아무튼 저도 이석증이 빨리 좀 나와서 여기저기 원 없이 다녔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댓글 모두 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지금 리뷰할 거 너무 많이 쌓여 있으니까 저도 부지런히 다녀야지 또 리뷰 영상 찍고 그러거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